지금은 단기적인 목표치만 하더라도 사실 주가와 갭이 굉장히 좀 크다 보니까 350만 원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좀 목표치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속도전으로 어떻게 다가가냐라고는 차이일 뿐이야 좀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은 저는 그 이후에도 400만 원 이상의 목표가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주세요. 삼성전기 주요 사업과 향후 성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근에 이거는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에이스 ETF나 여러 ETF 쪽의 비중이 좀 컸죠. 38%까지 올라오면서 25% 갭까지 맞추려고 하면서 매도 물량이 좀 나왔지만은 이게 삼성전기나 이런 MLCC 기판 쪽은 일단 수요가 크고 그리고 일단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그에 따른 실적의 방향성 이번 2분기 실적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한 번 더 주가 그때 살 걸 이런 그게 아마 이번에도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게 눈에 보여요. 마이클만 그런 것 같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생각보다 지금 삼성전기 관련해서 목표가 산출들을 보면은 250만 원? 아무리 좀 높게 쓴 데가 3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라타도 빠르게 지금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걸 감안했을 때 지금 대만 쪽 MLCC 가격 추이를 보더라도 가격 상승 효과는 계속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필리핀의 그 사조 정산한 거는 지금 당장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지금 공급적인 자체에서 지금 셔틀이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MLCC뿐만 아니라 FC, BGA 쪽도 다 같이 움직이는 오늘 시장에서 오른 거 보셨잖아요. 대덕전자 그리고 삼성전기, LG이노텍 그만큼 가장 이제 안전적인 쪽으로는 가는 거지. 저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수급적인 이슈로 빠진 거고 오히려 그에 대한 대안적으로 좀 오늘 기판과 MLCC 쪽으로 좀 움직였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이 오른 삼성전기, 지금도 매수 가능한 구간일까요? 지금은 리밸런싱 기간이니까요.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좀 맞다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 전략은 맞고 지금은 결국에는 내년 이익전망치 정도로만 250만 원, 좀 300만 원 좀 부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상승 영역이 크지는 않겠죠. 지금 당장으로는 이 MLCC가 당장 내년까지만 가격이 올라가고 그 이후에 빠질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MLCC도 자기 공급 계약이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될 거고. 그게 이제 하나둘씩 증설까지 지속적으로 또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기 관련해서는 지금 단장이 너무 지금은 버블은 아니에요. 버블은 아닌데 그냥 단순하게 수급적인 가열 현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지면서 조금 담아가는 전략. 제발 이제 뭐 10%, 15% 올라가는데 따라가지는 마세요. 지속적인 상승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정 나오면 그 따라가는 전략이 맞고 이제는 길게 1년 뒤, 2년 뒤에 대한 모습을 보고 천천히 좀 담아가자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 목표가 350만 원 전망,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이게 애널리스트의 그 목표치를요, 대부분의 지금 숫자가 보일 수 있는 장만치만 목표가를 산출합니다. 우리 3년 뒤, 5년 뒤 목표가를 안 땡겨와요. 어떻게 보면 어떤 현상들이 생길지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PB 같은 분들은 어느 정도 딱 질러볼 수는 있겠죠. 이거는 보니까 2년치, 3년치를 반영을 하게 되면, 증설을 하게 되면 지금 그 이익 구간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은데, 500만 원도 산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질러볼 수는 있어요. 그냥 뭐 무턱대고 막 질러볼 수는 좀 있긴 하겠지만은, 지금은 단기적인 목표치만 하더라도 사실 주가와 갭이 굉장히 좀 크다 보니까 350만 원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좀 목표치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속도전으로 어떻게 다가가냐라고는 차이일 뿐이야 좀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은 저는 그 이후에도 400만 원 이상의 목표가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삼성전기와 LG이노텍 중 어디에 투자 매력이 더 높다고 보시나요? 이게 삼성전기도 추후에 들어가기도 하겠지만은 LG이노텍도 그동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이제 강화 솔루션 부분, 뭐 FC, BGA 쪽도 같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사실 삼성전기가 대장입니다. 지금은 시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주도 섹터와 주도주와 이 시장을 누가 이끌어 가는지가 주목을 봤을 때는 삼성전기가 대장은 맞아요. 그게 그런 상황이고 LG이노텍은 거의 따라가는 수준이라 좀 봤을 때는 삼성전기가 훨씬 더 매력이 높고 실적의 향상도와 영업이익률을 기반하는 부분도 LG이노텍보다는 삼성전기가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높게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2차 전지 업종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이거는 사실 코스닥이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사실 2차 전지는 2분기 실적도 뜯어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최근에 탄산리튬 가격이 한 20만 위안까지 살짝 근처까지 왔다가 지금 16만 위안까지 빠졌죠. 그러면, 향후에 이제 2분기 그 양극재 그 효과가, 레깅 효과가 사실 조금은 좀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거는 좀 중요한 거는 좀 금리에 대한 동향성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제 유가가 그 60달러 후반대까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기반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제 PC 데이터가 약 3.2% 컨센 정도 부합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달, 다다음 달의 물가가 생각보다 세게 잡힐 수가 있겠죠. 근데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갈 거고 CPI도 알고 보면은 헤드라인이 높게 나왔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코어는 아직도 2.8%예요. 그만큼 이제 에너지 물가를 제외하게 되면 주거비나 의료비나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음식료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많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물가가 잡힌다라고 했을 때 금리에 대한 하반기 스탠스가 바뀌면 케빈 허시도 여기에 대한 무게감이 있게 좀 비둘기파적으로 나온다면은 그때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는 같이 좀 동반되는 상승 흐름이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대출금리가 빠지게 되면 전기차 수요도 같이 올라가겠죠. 이제는 보조금은 이미 작년 9월 달에 마무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점차 희석되고 결국에는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전기차 수요가 올라가는, 특히 EV 시장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최근에 유럽 쪽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워낙 이제 불황이다 보니까 EV 쪽 수요가 약해지는 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고, ESS는 좋아지긴 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사실 삼성 SDI와 그 LLF가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모두 2차 전지적으로 다 같이 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LLF는 같이 동반적으로 이제 섹터에 대한 부진이 이어지는 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 바뀌면 어느 정도 2차 전지는 그때 반등에 좀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2차 전지를 분할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이거는 투자자분들이 이게 중장기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지금의 하락을 어느 정도 매수의 구간을 볼 거냐, 저는 이 차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다음 달에 우리나라 금통이요, 50bp도 나오고 20bp도 나오고 25bp도 나오고는 있는데 한 번은 올릴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물가도 있긴 하겠지만은 환율에 대한 영향도 있는 거고, 최근에 부동산 물가도 마찬가지였고,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성과급에 따른 여러 이제 그 반도체 물가가 시장에 좀 부담을 좀 굉장히 줬던 상황이라서 그게 어느 정도는 한 번은 조금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좀 상황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느 정도 2차 전지를 모아가는 전략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금통이도 하반기에 그 85달러 이상으로 사실 컨센을 잡았거든요. 유가가. 근데 지금 70달러도 아니고 60달러 후반대를 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금통위에서도 지금 당장의 물가에 대해서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도 수준이다. 금리가 인상이 추세로 가는 전략은 아니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인 매크로적인 영향을 우호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 그때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2차 전지 타픽과 투자 포인트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은 LNF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스페셜티 케미컬가 좋고, 삼성 SDI도 내년 상반기 양산을 좀 보고 있긴 하지만은, 왜 LNF를 보냐? 지금 LG엔솔도 그 관련해서 이제, LG엔솔도 4680 배터리를 내년 상반기에는 양산을 할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은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셋업을 아직 못한 건 맞아요. 못한 건 맞긴 하지만은, LF가, LG 솔루션이 내년에 4680 양상이 되면, 그러면 사실 LF가 가장 큰 수혜입니다. 그리고 LFP 양극재, 이게 그동안 연간 6만 톤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삼성 SDI가 4만 톤을 긁어갔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SK온도 긁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2,200억 정도 그 국민성장 펀드 쪽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저리 대출로. 제가 볼 때는 이걸로 미국의 LPP 양극재 추가 증설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연간 12만 톤을 세팅을 한다면 향후에 LG 엔솔과 계약의 가능성이 커져. 왜냐면은 DT 에너지 그 계약한 거 그게 ESS용이거든요. 그러면 그 양극재를 어디서 가져올 건데? 그 에코프로비엔도 지금 세팅이 안 됐고, 그게 포스코 퓨전도 세팅이 안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LNF가 하반기에는 가장 큰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제약 바이오 업종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업황은 나쁠 것도 없고 시장은 좋은데, 오늘 아침에 뭐가 나왔죠? 리아켄바이오가 이제 투자 받았죠. 국민성장 펀드 쪽으로. 그리고 또 하나 에퓨리바이오가 이틀 전인가요? 태강산업이지만 IMM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가 들어왔습니다. 뭐 인수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이게 예전에는 회사가 직접적으로 실권주 증자를 하거나 이러면서 항상 그런 자금 우려에다 압박을 더 받고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런 현상들이 아니라 VC 쪽에서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예요. 근데 결국에는 수급이 여러 구조적인 현상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바이오 USA에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건 올릭스가 있고 알테오젠이 있었고 최근에 데니파마텍도 이런 이슈가 있지만은 근데 데니파마텍도 알고 보면은 7월 9일 날 전환채권 물량들이 나오죠. 사채가 나옵니다. 예전에 작년이죠. ABA바이오도 그 결합사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는 단기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1날1 계약이 나오면서 주가가 10만 원에서 25만 원 갔습니다. 이번 데니파마텍도 그 흐름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참 크다라고 봐요. 실제로 빅파마와 계속 꾸준하게 논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 뭐 3분기가 될 수도 있고 늦어도 4분기라고 좀 봤을 때는 좀 대형 계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작년에 알테오젠이 4조, 3조, AB바이오 막 그 계약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니까 그때는 제약바이오가 주도 섹터로 됐잖아요. 저는 그게 이번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리가켄바이오도 7월 달에 얀센이 옵션 행사를 하냐 안 하냐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LCB 84 파이프라인이 임상 이상 들어가는 부분인데 리가켄바이오, DND파마텍, 알테오젠은 추가적인 기술 이전 두 건 나올 것 같아요. 그거는 이미 작년 하반기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세 개 회사가 그냥 대규모 기술이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을 좀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바이오 타픽과 투자 포인트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타픽은 알테오젠이고요. 올리스는 조만간 로레알이 그 1,100억 자금 납입을 하게 되면 올리스가 좀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은 알테오젠이 판매 마일스톤이 언제 잡히느냐 이게 주요 핵심입니다. 이게 총 10억 불이죠. 그러면 키트르다 큐레스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매출이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 10억 달러 중에서 일부분 나눠서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알테오젠이 분기 실적 나오면은 사실 뭐 몇백억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1,000억이 들어와요. 갑자기 2,000억이 들어와요. 그럼 그때부터 시장은 드디어 키트르다 큐레스 판매 마일스톤이 들어오기 시작했네. 그때 한번 슈팅이 나오겠죠. 그게 내년일 수도 있고 내후년일 수도 있지만은 이 시기가 빨라지게 되면 단기적으로 지금 연간 매출이 1조 이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일단 첫 번째 주요 핵심 포인트. 그러면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은 그 이후부터 2043년까지 그 로열티를 2% 받습니다. 우리가 뭐 올해 초에 로열티가 5%에서 2% 줄여서 그때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게 일단은 기본적인 현금 흐름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할로자임이죠. 영국 특허 권리 그냥 포기했습니다. 독일도 8월인데 그것도 아마 7월쯤에 포기할 것 같아요. 이제 핵심은 할로자임의 엔다제 특허가 제가 알기로 32년입니다. 얼마 안 나왔죠. 근데 알토제 알트비포는 2032년입니다. 최근에 그 드피젠트 사노피가 임상 1상 들어갔죠. 2019년에 계약한 거거든요. 1조 8천억 정도 아마 계획을 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그때 머크가 임상 3상 들어가고 나서 이제 그 알트 비포를 쓰고 나서 1년 뒤에 독점 계약을 받겠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 내년 상반기에 그 사노피도 독점 계약 변경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할로자임이 가장 큰 고객사 옵디버 SC 어디냐? BMS죠. BMS가 특허가 얼마 남지 않은 그 SC를 제형을 계속 유지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알테오젠과 계약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에 완전히 큰 핵심 모멘텀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하반기에 가장 이제 대형 이제 바이오가 올라오게 되면은 주요 핵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